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강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9월 11일 한능검 55회 시험이 딱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늦게 시작해가지고 급히 진도 따라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최종 합격을 위한 마지막 전략, 그러니까 TV랑 그 기출풀이 관련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영상은 뭐 이런 식으로 초이생이나 N수생에게 모두 내용 종합하고 지서적인 표현 많이 쓴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교재 내용 뭐 마저 홍보 드리면 이거 출간 내용 이렇게 되고, 513회 524회는 블로그 유튜브에 있고, 판매적이고, 네이버가 아니라 그 모의고사 내용이 드디어 지금 그 여기 카페에다가 지금 업로드 완료해놨어요. 업로드 완료해놔가지고 지난 회차 때는 17개 적중했었는데, 이번 회차는 조금 더 적중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새로운 문제도 많이 도전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재 구매해주시고, 모의고사 관심 있으시면 꼭 참고해주시고, 구독자에 한해가지고서는 그 OX 파일을 제가 다음 주까지 제공할게요. 다음 주까지는 이 OX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관련해서 계속 개인 구매를 따로 하실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 구매 못합니다. 이 교재, 그러니까 이 기출 교재 부록이기 때문에 이 기출 교재 부록으로서 무료되는 거지, 만약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팔면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다 보니까 판매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그 모의고사 별도 구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는 기출 점수가 진짜 안 나와가지고 고민하시는 거, 단기 강의로 커버하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버리고 싶고, 그리고 고난도 유형 대비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지금 9월 11일까지인데 사진 등록 기간이 이때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안 넣었으면 여러분들이 수험표를 못 뽑아요. 그래서 이걸 안 나오면 수험표 못 뽑으니까, 혹시라도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수험표 뽑을 수 있도록 이거 사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진 그 수험표 뽑는 기간 다음 주부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풀이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많으신데, 지금 다른 영상들 보면은 꼭 한 문제씩 풀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한 문제씩 풀고 오답을 하던 간에 한 시기씩,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풀고 계양기 시기 풀고 하던, 아니면 50문제 딱 다 풀고 50문제 딱 해설하던, 여러분들 자유예요. 저는 한 문제씩 풀라고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전 일괄적 정리한다는 게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출 풀던 간에 그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엔 얼매지 않으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고난도 회차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위 뭐 513은 쉬웠다, 뭐 513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회차라도 고난도 회차에서 재응용된 문제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기출에서 난이도에 관계없이 어떤 회차에서 어떤 개념이 응용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도 회차라고 문제가 50개가 싹 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 뭐 쉬운 회차는 한 5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면, 뭐 고난도 회차는 한 10개? 뭐 이렇게가 좀 난이도 높아가지고 이렇게 고난도 회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위 킬러형 문제가 몇 개 있냐, 그 차이가 고난도 회차예요. 그러니까 킬러의 수가 솔직히 고난도 회차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도 회차에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쉬운 유형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 유형 같은 거 제대로 공부 안 하시다가 재응용되면은 이런 게 있었나? 오히려 쉬운 회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47회 51회 쉬웠다고 하는데, 그 회차에서도 나왔던 거를 만약 조금만 비틀죠, 여러분들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도 회차든 간에 쉬운 회차든 간에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답 똑바로 하시고, 특히 문답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 속의 키워드 선지 분석까지 똑바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 54회 때도 미륵사지 석탑이랑, 아니면 그 노무현 정부 문제가 나왔는데, 이 회차 문제들이 그 좀 여러분들이 소위 쉽다고 하는 47회랑 51회에서 응용되는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차 좀 나와서 좋겠다 해놓고서 막상 기출에 나오죠, 못 풀어요. 이게 물론 푸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푸신 분들은 방심하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쉬운 회차 원해요. 그럼 쉬운 회차 당연히 원할 수 있죠. 솔직히 사람이 솔직히 쉽게 시험 풀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나왔는데 그럼 풀었냐? 이게 안 됐으면은 그만큼 오답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차든 간에 방심 안 된다는 게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회차 문제든 간에 최대한
꼼꼼히 복습하셔야 문제 풀 수 있고, 무엇보다 현재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날까지만 해도 점수가 진짜 안 나와가지고 불안하신 분들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최종 뭐 예상 문제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험 당일날에는 오히려 실수해서 점수가 예전보다 잘 나왔는데 떨어진 분도 있고, 오히려 꾸준히 제가 챙겨준 영상 잘 챙겨봐가지고 마지막 날에 제 빛을 발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당일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꾸준히 하신 분이 결국 이기는 거니까, 지금 점수 잘 나왔다고 안 도와주지 마시고, 점수 안 나온다고 불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 응용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이게 고급 41회고 이게 심화 54회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에서 웅천주 도덕 헌창, 이거는 헌덕왕 시기에, 그러니까 김원창이 아니에요. 김원창이나. 그래서 822년이고 이 진성왕 3년에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봉기한 건 889년에 원종과 애노의 난인데, 이게 일단 여기서 비슷한 키워드로 여기 적구적인 난 896년에 진성여왕 시기에 발생한 반란이 비슷하게 응용됐고, 여기 헌덕왕 시기의 반란도 그대로 응용됐어요. 그리고 이 사이의 역사로 장보고와 청해진을 거점으로 반란 도모한 846년이 정답이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한 83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는 김우징의 난이라는 건데, 김우징의 난인데, 솔직히 김우징의 난은 몰랐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청해진 대사 궁복, 이게 장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적고적인 난, 이게 원종 애노의 난 가장 마지막이고, 일단 김원창의 난은 그래도 좀 이전이고, 장보고는 그 중간쯤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조금 응용을 했더라도 답은 풀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기초에서 이렇게 응용된다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문제에서 안 풀래, 시연의 차이가 방심할래, 이게 하나하나 버리시고면 절대 이게 응용되죠. 기초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기초에서 응용되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 해품사의 한능검 키워드 저격 특강 총 9강에 걸쳐서 만든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차 때는 54회에서는 50문제 전부 연계됐어요. 그나마 실체서는 하나 정도 연계 안 됐었는데, 심화편 기준은 50문제 싹 다 연계됐었고, 기본편도 한 문제 빼고는 다 연계됐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솔직히 이번 회차도 몇 문제 연계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키워드 저격 특강이면 무조건 90% 이상은 연계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만들었습니다. 총 한 12시간에 걸쳐가지고 다룬 내용인데, 생각보다 외우려면 한 3배 이상은 노력은 들여야 될 거예요. 내용이 정말 많지만 외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드린다고 보장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상급을 준비하겠다. 그럼 상급 전형 핵심 유형 특강을 보세요. 앞으로 5강이랑 6강, 그러니까 일제감정기랑 현대사를 곧 올릴 예정인데, 제 예상 범위에서는 이번 주 9월 5일까지는 최대한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최대한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하고, 이후에는 이 예상 문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 저격 특강을 바탕으로 이번 회차에 조금 더 나올 만한 유형을 좀 더 압축해가지고 넣어놓은 게 이 예상 문제 영상인데, 현재 모두 업로드 완료했고, 이거 관련해서 좀 지금 구매 문의가 있는데, 구매의 경우에는 4,000원이고 제 개인 카페에다가 공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카페, 그니까 제 해품사 그 네이버 카페 치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공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 예상문제 저격 특강은 제가 시험 2일 전 저녁까지는 올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걸 먼저 예습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당일날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 4월 동안 이 키워드 저격 특강이랑 예상문제 영상으로 키워드를 빠르게 복습하세요. 만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강의부터 빨리 보시고 키워드를 암기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저격 특강 완강했으면 어차피 예상문제 영상에서 어차피 내용이 다 겹쳐요, 엔간해서. 그래서 필자가 적은 이슈라던가 제가 최근에 추가한 키워드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예상문제 PDF 통해가지고 이번 회차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암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이런 댓글이 항상 달리더라고요, 매 회차마다. 그러니까 예상문제 영상인데 왜 이렇게 양이 다 많아요? 그냥 내용 다 때려박으신 다음에 그냥 강의 찍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내용 다 때려박고 그냥 이거 예상 문제 아닌가 이러신 분들 많은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키워드를 전부 공부하라고 제가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제가 이거 만든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키워드는 그냥 빠르게 복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도 있었구나, 아니면 몰랐던 키워드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빠르게 복습하라고 만든 게 예상문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모를 만한 유형,
모를만한 키워드까지 다 때려 박았으니까 당연히 많은 게 정상이고, 무엇보다 기초에서 50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그럼 50개의 유형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찝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조금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이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에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걸 예상 문제도 이거 굳이 넣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외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러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럴라 정리하는 건데 양 많다고 이게 말하시면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목적은 여러분들 모르는 것만 빨리빨리 보시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딱 제시해주는 거니까 다 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빨리빨리 보시고 다른 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최근에 난이도가 정말 많이 높아져가지고 키워드를 어쩔 수 없이밖에 많이 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키워드 더 디테일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그만큼 키워드를 더 디테일하게 넣어야만 적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풍사님, 그러면 해당 회차에 나올 만한 키워드, 제가 점쟁이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당 회차에 어떤 키워드가 나올진 저도 모릅니다. 그건 출제자 왜 몰라요. 전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유형 키워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꼼꼼히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많이 넣는 거니까 제발 양 많다고 조금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2일 전에 업로드된 최종 예상 문제 저격 특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상 문제 PDF를 지금 제가 영상이랑 PDF를 올려드렸으니까 미리 예습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일주일 전에 미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하라고요. 예습하라고 일단 5일 동안 공부하시고 늦게 공부하시면 머리 남지 않으니까 미리 꼭 예습하시고 이 마지막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이번 회차에 주목하면 좋은 기사를 제가 좀 몇 개 뽑아봤는데, 일단은 천주교 유형을 좀 주목해보세요. 일단 뭐냐면 최근에 신해밖에 관련된 인물인 이 윤지충이랑 권상현의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기사가 조금 나올 확률이 높고, 추가적으로 이게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정리해놨는데, 제가 이 병호밖에 관련된 인물인 그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인 김대건이 탄생 200주년이어가지고 이 솔매성지, 이거 솔매성지라고 있거든요. 이게 솔매성지에서 약간 김대건 관련된 기념 행사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 예술 공간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지금 김대건은 제가 52회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얘네가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엔 가장 낼 확률 높은 인물인데, 일단 올해는 계속 끌고 가려고요. 일단 언젠가 낼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 신해와케랑 김대건을 여러분들 좀 주목해 두시고, 두 번째로는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러니까 9월에 그 독립운동가, 그냥 9월에 독립운동가가 이번엔 공교롭게 다 외국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9월 독립운동가 이 외국인들이 다 이분들인데, 이 세 외국인 모두 3.1운동 당시에 국내 부상자 치료 약간 의사 관련된 외국인들이에요. 특히 다 캐나다인이에요,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이니까 좀 참고해 두시고, 제 기준에는 이 지금까지 기초에서 딱 한 번 언급된 게 이 로버트 그리어슨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에서 딱 한 번 언급된 게 이 로버트 그리어슨이어가지고, 만약 이 인물도 언급되면은 3.1운동 당시에 국내 부상자를 치료해준 인물들이니까 한번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 기사 다 주목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 홍범도 장군님 그 유해가 최근에 고국으로 귀국했다. 이 기사를 제일 많이 주목할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의 키워드로서 약간 뭐 대한독립군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 삼포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정미의병을 이끌었다는 거랑, 그 1930년에 그 스탈린의 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다. 이 키워드를 암기하시고, 당시 홍범도 장군님이랑 같이 활동했던 장군님인 최진동이라는 인물을 조금 추가적으로 암기해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 이번 회차에서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만한 기사예요. 이런 거 조금 시험 문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이 이렇고, 마지막은 예상 문제 지난 회차 어떻게 적중했냐, 이런 식으로 제가 1번부터 신석 적중시켰어요. 1번은 쉬우니까 그렇다 치죠. 그럼 다른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란 같은 거 적중했었고, 제가 고려시대 기록유산 좀 주목하라 했었는데 이때 삼국사기랑 더불어서 직지심체 요절까지 깔끔하게 다 적중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사만 적중시킨 게 아니라
문화사 덕중시켰는데 제가 가져온 건 지금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조선시대의 정치기구 유형도 주목하라 했었는데 그때 홍문관 강조했었는데 홍문관 나왔고, 제가 그때 조선시대 교육기관 유형을 진짜 미친듯이 강조했는데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성균관 헷갈려가지고 이거 아마 3번 찍으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답은 4번이죠. 왜냐? 지방교육기관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강조했었는데 정말 다행히 나와줬고, 그때 제가 약간 의병의 활동 지역, 그러니까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의 활동 지역도 주목하라 했었는데 제 권율, 뭐 평양성, 뭐 조원의 근산전투, 이순신 이렇게 싹 다 나와가지고 제 영상 보셨으면 이 문제도 쉽게 풀이할 수 있었고, 이외에도 실학파 유형도 제가 강조한 사료가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우물과 뭐 재물을 강조했었는데 이 우물 사료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실학파 유형도 쉽게 풀 수 있었고, 이외에도 제가 인물 유형 같은 것도 강조하는데 제가 그때 계양기 인물로 유길주를 주목하려 했거든요. 근데 유길주이 딱 나왔어요. 여기 서유견문이랑 조선 중립화론. 그래서 이게 딱 나왔고, 이외에도 약간 좀 소거법을 활용했으면 제가 정미의병 인물로서 허위를 강조했고, 여기에 좀 소거법을 조금 더 활용해주면은 한국통사하는 관련된 인물이 아니니까 그거 소거해가지고 김창수 스님의 업적도 풀 수 있었고, 이외에도 또 제가 사료를 적조시켰는데 그때 치안유지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치안유지법이 아니라 그 제가 그 조선 사상범 고호가 전력, 그러니까 조선 사상범 그 보호 관찰령, 그러니까 1936년에 그 일제가 제정한 법 사료 가져왔었는데 이 사료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925년이 아니라 여기 보호 관찰 때문에 조선 사상법 보호 관찰령인데 이 사료까지 깔끔하게 적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해놨고, 현대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역사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으로서 조선 총독부 철거, 이 김영삼 정부 키워드 적중시켰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 관련된 키워드도 제가 정리한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를만한 키워드가 있으면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모를만한 키워드 이렇게 빨리빨리 복습해가지고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최대한 시험장에서 그만큼 키워드를 많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만한 건 빨리빨리 정리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양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양 많다고 제발 뭐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들으려고 이렇게 해둔 건데 이것도 불만가지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54 할 때는 심화편은 37개 적중시켰고 기본편은 35개 적중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도 30개 이상 적중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PDF 받고 싶으면 제가 4,000원에 판매하니까 꼭 가져가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출풀이 전략 심화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다룰 유형은 이렇게 다룰 거고, 이 페이지는 가장 최근 기출 사례를 활용할 예정이니까 기출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면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일단은 제가 강조한 유형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사진 자료를 버리지 말라는 건데, 이번에 제가 조금 다룰 만한 힌트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도산이라는 키워드인가 이 신민의 결서 아니면 흥사단 이런 거 보고서 안창호 선생님인 거 추론하는 거 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제가 지난 회차 때 약간 좀 수험생분들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이런 후기 들어봤는데, 일단 저는 이 키워드를 많이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공부 정말 못했어.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이 사진이 있는 거, 이 사진. 그래서 약간 좀 사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사진이 뭐지? 하면서 되게 주목을 했었는데, 재밌는 게 이 사진이 이 안창호 선생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보고서 안창호 선생님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물명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사진을 많이 봐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안창호 선생님이니까 안창호 선생님 관련된 대성학교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어요. 좀 다른 걸 또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지난 54 할 때 약간 좀 제 팁을 보시고서, 그러니까 이 팁을 보고 나서 사진을 유심히 보라길래 해fun사님의 팁을 보고서 문제 한 문제 더 풀었어요. 해서 어떻게 풀었지? 하고 들어봤는데 그때 이 겸재 정선 문제 풀었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사진에 그 사진이 좀 확대하면은 여기에 도장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도장 같은 게 있는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수험생분들이 저보다 고인물이 되신 것 같은 게, 이 PH에서 도장 같은 게 있잖아요. 도장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그 그림도에서 도장을 유심히 봐가지고 여기 그리면 도장이 없네? 소거하고 여기도 뭔가 글자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푸신 분이 이런 피해체라던가 도장까지 보시고서 이거 문제 보니까 피해체가 좀 아닌 것 같아. 도장 같은 거 없네 소거해가지고 이런 거 다 잘라보니까 그나마 남는 게 2번이랑 3번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 도장 있긴 있거든요. 근데 도장이 없더라도
여기 지금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도장을 많이 찍어봐 2개 정도 찍는데 이 인물은 여기도 찍어 여기도 찍어 여기도 찍어 해서 속어서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능검이란 거는 여러분들 키워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저 같은 인물 사람은 솔직히 정선 보고서 바로 찍어요. 찍는데 만약에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키워드 말고도 이런 사진까지 다 주목해 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저도 상상치 못한 풀이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눈썰미 있게 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능검이란 건 기본적으로 키워드 이외에도 사진이라던가 그림까지 모두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시험이 한능검인데 여러분들이 정선? 나 모르겠어 하면 그냥 바로 틀려버려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던가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힌트를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유추형 문제 풀이한 방법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 만력제란 힌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만력제가 뭐냐면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명나라 황제예요. 그래서 사실 명나라에선 되게 욕 많이 먹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황제죠. 아무튼 간에 이 만력제를 알아야 밑줄은 이 나라가 명나라인 걸 알겠는데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의주에 있고 그 우주에 있는 의순관까지 가고 조선의 관리들이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냥 한반도에 그냥 그린다 치면은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러니까 의주라는 거는 여기쯤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관리들이 의주까지 간다? 그럼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의주까지 조선시대 관리가 갈까? 그러면 일단 주목해볼게. 자, 광구를 조직해서 침입 대비한 거는 고려시대 정종이에요.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라 일단 매칭이 안 돼서 소거하고. 한송의 동평관 일단 패스. 정도를 중심으로 요동점을 추진한 건 명나라. 그리고 기유학적 체결한 건 일본. 그리고 유정을 회답 겸 쇠한사 파견한 거 역시 일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일본은 여기 있어요. 동쪽에. 근데 일본 만나러 의주를 왜 가요? 뭐 의주 가가지고 산상 캐가지고 얘네 먹이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갈 정도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 만나려고 가는 거니까 대충 생각해봤을 때 의주에 있으면 중국이라 가정했을 때는 명나라 아니면 청나라겠구나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일본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소거한 다음에 그나마 이쪽 가는 거니까 명나라가 제일 그나마 가깝겠다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찍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유추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찍는다고 착각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주어진 힌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동평관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그건 알거든요. 북평관이라고. 이 북평관의 경우에는 여진과 관련된 좀 그런 사절단 맞는 그런 공간인데 그럼 반대로 동평관의 경우에 북평관 이쪽이니까 동평관은 이쪽이니까 일본 관련된 건가? 맞습니다. 왜냐 이 동평관이 실제로 일본 관련된 그 사신을 맞이하는 여관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했다면 더 유추하는 힘을 기르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활용해야 공부한 거를 2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주어진 힌트를 단순히 이거 모른다고 나 몰라 틀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힌트를 잘 활용하는 게 문제풀이의 요령이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통합사 유형의 이해인데 통합사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극혐하잖아요.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마구 섞어요. 마구 섞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보라면 뭐 가해가 아니라 여기 다에다 섞고 뭐 일성록이라 치면은 여기 라에다 섞고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섞어요. 실제로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된 건 여기서 기준으로는 뭐 일성록,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이라 아니에요.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 여기는 없고 국왕의 비서기관에서 관행과 관보가 여기 나와있는 조보라서 안 맞고 그리고 정조가 세선 시절부터 쓴 일기에서 유래한 거는 일성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마구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유도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개 내지는 2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냅니다. 해풍사님 그럼 모르는 걸 내면 어떻게 풀어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을 공부했으면 이 조부라던가 이 비변사 등록은 거의 모를만해요. 아니면 이어서도 이 조선 방역 지도라던가 한치훈이 500여 종의 자료 했다던가 이 복거 총론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던지 아니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키워드를 무조건 1개 내지는 2개는 줘요. 해프선이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이 나오면 그냥 쉬운 키워드를 찍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더라도 최소한에 정말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 승정원 일기랑 조선왕조실록 정도는 교재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교재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최소한 동국지도라던가 대동여지도라던가 한 동국여지 승남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일단 버려봐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니까 버리더라도 이 정상기가 백리척을 사용해서 제작했다, 이거는 교재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재 다 뒤져봤거든요. 분명히 다 교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는 거, 그나마 조금 익숙한 걸 찍으세요. 그나마 조선왕조실록이 춘추관 관원들이 편차음을 탐했다, 이 정도는 공부했으면 알았어야 돼요. 그나마 교재에 있는 수준.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모를만한 키워드 줘가지고 혼동을 유도하되 답은 쉽게 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선왕조실록, 동국지도 들어본 적 있어, 그런 걸 무조건 정답 냅니다. 이런 뭐 조보라던가 조선반역지도 이런 거 정답 안 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면 출제자가 시험 원칙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키워드를 정답으로 주니까 진짜 모르겠다, 그냥 아는 거 찍는 게 정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출제자가 어려운 거 냈을까? 그러면 속어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를만 선지를 주고 속어법을 시킬 정도로 출제자가 양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 찍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어법을 다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면 애초에 선지 다 알만한 거 줍니다. 자,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인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가 좀 그런 예시인데, 자, 양명화 연구와서 강화파를 형성하는 거는 정제두예요. 무사를 발달했는데 조의점 작성한 거는 그 김종직이고, 동호문답은 2, 그리고 성합시도는 이광인데,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면은 이렇게 기출 풀어봤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선지만 제공합니다. 해풍선지 저 여기 모르는 선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이건 실제 기출에 다 나왔던 선지예요. 그래서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렵게 내는 선지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편 준비하시는데 고등점을 한다, 선지 분석을 안 하시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선지 분석은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선지 분석 그러니까 꼼꼼히 하시는 게 필수적이고, 이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푸냐? 자, 뭐 도남서원, 호가사계, 뭐 모르겠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주목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들인 김집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난도 인물 문제 풀 때 이런 법칙 강조해요. 첫 번째, 탈룰라 법칙이에요. 약간 좀 지금 드립 치는 것 같은데 진지하니까 잘 들어요. 탈룰라 법칙이 뭐냐면, 문제 제시된 인물의 성씨랑 이름을 주목하는 방법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김집이니까 이 아들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면 이 인물의 아빠인 이 가의 인물의 성씨 역시 김땡땡일 거예요. 그러니까 탈룰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성씨는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김땡땡이 잡았잖아요. 잡아봐요. 그러면 자, 정제도 김씨 아니에요? 김종직이다 맞으니까 패스하고, 이랑 이왕은 이씨예요. 그러니까 벌써 2분의 1 나왔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 누구지? 모르겠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힌트 잡고서 일단 선지 속어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도 인물 풀려면 선지 속어 못한다, 문제 못 풉니다. 그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뭐 이따 방법 제시할 텐데 일단 잘 봐봐요. 그리고 제자인 송시열이랑 송중길이 있다는데, 이 송시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다면 조금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뭐 효종 시기에 기축봉사를 올렸다던가, 아니면 그 현종 시기에 예송 논쟁에 참여했다던가, 아니면 숙종 시기에 기사환국으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인물들 활동한 시기는 다 17세기예요 최소. 그러니까 17세기에 활동한 인물인데, 이 김종직이 조의제를 작성한 거는 최소한 15세기예요. 그래서 너무 시기가 안 맞아요. 뭐 이 인물이 뭐 200년 이상 사는 뭐 좀비 씨도 아닐 테고, 아니면 산신령 씨도 아닐 테고, 그러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는 키워드 모서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거는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인물이 뭐 을사늑역 직후에 뭐 고종 친서 전달했고 미국이니까 헐버트인 건 잘 아는데, 생각보다 이 인물을 모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루이스 쇼인데, 만약에 모른다 가정해봅시다. 일단 기억,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왜냐면 당시 헐버트랑 길모어가 그 교사 초빙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근데 이 인물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셨거든요. 그럼 잘 봐봐요. 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리에 주관한 건 알렌이고,
266였다. 일단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근대 여성 교육에 기여한 거는 스크랜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런 힌트 주목해요. 자, 영국인. 자, 두 번째 힌트 뭐냐? 출생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외국인 유형은 출생 국가가 더 중요한데, 자, 이 인물이 영국인인데 이 알렌이랑 스크랜턴은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은 영국인인데 왜 미국인이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물 스크랜턴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지금 이 인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수영까지 덕지덕지 잘하는데 내가 보기엔 남자 같아. 그러면 또 소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힌트, 사진 이런 거를 내가 배운 지식과 종합해서 하면은 생각보다 한 개라도 소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정답을 한 문제라도 더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힌트를 비비세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최근 기출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지난 기출 어렸던 게 김병로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아마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적 없어가지고, 그럼 해fun사님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 봐봐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 거예요. 첫 번째 소거법. 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협상에 참여한 거는 김규식.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을 정을 주장한 거는 이승만. 그리고 삼균주의 바탕으로 건국강령 작성한 거는 조소왕이고,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한 거는 여운형 선생님이니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솔직히 이름 나왔으니까 땡큐 하고서 그냥 소구하고서 이렇게 풀기는 했는데, 만약 제가 선지 분석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못 풀겠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출제자가 제시한 힌트를 바탕으로 유추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이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좋은 힌트는, 자, 김상우 의거 관련 변호, 그리고 신간의 이거 말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장.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약간 일종의 변호사 관련된 활동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인물의 활동 보면은 뭔가 법이랑 관련된 게 많은 건 알겠어. 그러면 이 인물이 그래도 사법부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대법원장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정답입니다. 왜냐면 출제자가 바보도 아닌 이상 이런 힌트 주고서 얘 이거 안 했는데 이렇게 양아치 문제 안 내요.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런 문제 안 내요. 오히려 이거 보고서 유추하라고 애초에 의도를 하고서 낸 게 이 문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깊게 고민했으면 어려웠었는데 이것 때문에 찍었는데 맞았네? 나 찍었는데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유추를 잘 하신 거예요. 굿. 유추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어떻게든 힌트를 주려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새로운 인물 내는데 그럼 어떻게 풀 거예요? 힌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를 소거시키던지 아니면 문제에서 어떻게든 힌트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맞게 풀이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주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험 때 조금 더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문제를 잘 풀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팁은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다음 마지막 D21 영상에서 최종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최대한 썰어서 넣어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준비에 다해서 마지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영상의 내용은 이것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